그런데 얘네들이 20년 동안 가석방이 없는 20년 후에나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 이 피고인 3명이 가만히 있겠어? 항소를 합니다. 나 이거 납득 못합니다. 항소를 해.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 천월러라는 사람이랑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냐? 량웨이런이라는 사람이 기각을 당하고 이 량성쭈라는 사람만 항소에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 량성쭈라는 남자애가 2개월 전에 나 강형 좀 해줘요 라면서 입법회 의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남자애. 이 가운데가 량웨이런이라는 남자애고. 자,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 량성쭈가 처음에 자긴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했는데 재심, 항소해가지고 재심을 해서 받을 때는 항소심에서는 네, 저의 과실치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살인도 아니야. 과실치사라고 해. 과실치사가 뭐냐면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거야. 이걸 과실치사라고 해. 살인죄는 계획을 하고 내가 널 죽일 거라고 한 걸 살인죄라고 하고. 그런데 과실치사를 자기가 했다라고 인정을 해. 네, 우리가 고문해서 그녀가 죽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의 죄를 유죄를 인정한 거야. 이 3명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2004년 3월 항소 부서에 그 가오지아이라는 재판 그 판사가 있었는데 이 판사가 너무 사건이 심각하니까 이 사건들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다가 량선주가 반성하는 몸 좀 것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그의 죄를 18년으로 감형시켜요. 그리고 이 남자애가 얼마나 좀 얍삽하냐면 감옥에 있잖아. 약간 교회나 약간 이런 거 뭐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이렇게 오셔서 회개하게 이렇게 하잖아. 그 얘가 그 감옥에서 교회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서 막 그 감옥에 있는 기독교 모임 같은 거 있지. 거기다가 참석하고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막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얘가 좀 반성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18년으로 감형돼.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그는 감옥에서 석방됩니다. 9년 뒤에 석방돼. 몰라, 보니까 18년형을 살고 2014년도에 나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게 2000년도에 이게 재판이 시작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18년 살았으면 지금까지도 이게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2014년도에 출소했다고 나와. 석방됐다고 나와. 모른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가 뭐 교회 다니면서 가석방이 된 건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그녀가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이 밝혀졌는데요. 이 아팡 그녀는요. 범죄에 대해서 자백을 했고 그리고 뭐 그녀가 그 고문에 막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지금 잘 살고 있겠죠. 이름을 바꾸며 살고 있대. 자, 어쨌든 천월러를 포함해 그 량웨이런이라는 그 남자는요 끝까지 자기는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말해. 부인해. 그런데 여러분 대박인 게 뭔지 알아? 이 재판할 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아주 이상한 일. 자, 변호사가 그들을 변호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변호사가 우리 피고인들은 시체 투기하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닙니다. 그녀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은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막 그 피고인들을 변호하는 도중에 갑자기 법정 내에 이 조명이 있죠. 조명이 깜빡 거리기 시작했대.
나 지금 뭔가 등줄기가 쫙 솟았어. 조명이 깜빡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대. 자, 그리고 이 량성주라는 이 남자애가 재판을 받고 다시 감옥에 구금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가 경비원을 붙들고 막 이런 말을 했대. 저 좀 살려주세요. 제 눈에는 팬미니가 보여요. 법원에서도 계속 날 째려보고 있었어.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눈에 자꾸 그녀가 보여요. 어떡하지? 라면서 경찰 한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그 경비원에게 이런 말을 했대. 팬미니가 보인다. 법원에서도 그녀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꿈속에서도 자꾸 날 찾아온다. 그런 말을 했대요. 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건물일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싹 다 재건축을 했어요. 사실 이 팜미니의 살해 소식이 홍콩의 전역에 퍼집니다. 그러니까 야,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었는데 누가 이 건물에 살려고 하겠어? 여러분들이면 살겠어요? 안 살지. 그래서 이 건물의 이 아파트가 몇 년 동안 비어있게 된 거야. 그리고 2012년도에 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이 아파트를 다시 철거합니다. 철거해.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판자로 막아놓거나 아니면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버려놓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다가 2012년 새로운 건물주가 생기고 그 건물주에 의해서 그러니까 철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새로운 건물에 지금 재건축했잖아. 여기 보면은 무슨 헤어 살롱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 건물에 살고 있는 혹은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분들을 중국 사이트에서 뒤졌고 한국 사이트에서는 뭔가 조금 많이 안 나왔고 그래서 제가 중국 사이트를 막 뒤졌는데 한문이다 보니 이걸 번역을 해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중국인 그 동생한테 번역을 막 부탁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지금 이 헬로우키티 사건은 어딜 가더라도 저만큼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유튜버는 아마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일단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이 아파트의 유일한 입주자래요. 자, 안에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뒤에 보이세요? 저기 불상이 있어요. 저렇게 불상이 저기 위에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불상이 집안에 있고, 문에는 어떤 태국 느낌의 무슨 부적 같은 그런 뭔가가 이렇게 새겨져 있대, 문에. 자, 그는요 이 세입자의 조카래요. 이름은 밍지아밍이라는 그 남자아이야. 그래서 여름방학을 맞아가지고 이 홍콩에 놀러와서 여기에 머물고 있는데, 이 꼬마애가 그런데요 저도 유령이 무서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만큼 이 건물에 그녀의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야. 그래서 아무도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철거를 하게 되고 다시 깨끗하게 지어 올린 게 바로 이 건물. 그리고 이 깨끗하게 올린 건물에서 살고 있는 놀러온 아이, 그리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야. 자, 일단 이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 가운데 분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자, 살리온이라는 한 살롱의 원장이라고 해요. 그의 이름은 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 살롱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의 목을 한번 좀 집중해서 봐주시겠어요? 자, 이게 바로 그가 하고 있던 펜던트예요. 이 펜던트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태국에서 수호신 같은 약간 그런 부처님? 약간 이런 보호 펜던트야. 살롱에 아무 일도 없지만 건 괜찮지만 유령이 나오지 않았으나 나는 태국의 부처님 목걸이를 하고 있다. 보호 펜던트를 하겠다. 약간 이런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은요 헤어리스트예요. 헤어스타일리스트인데 이분도 이렇게 말해요. 그의 이름은 샘이고요. 이 샘은
살롱의 모든 것은 정상입니다. 뭐 귀신을 딱히 본 적도 없고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는 절대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헤어 스타일리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밤늦게 뭐 머리 컷하는 연습이라든지 뭐 펌 연습이라든지 염색한 그 연습 같은 것도 하실 거고 뭐 야근 같은 것도 하실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새벽까지 하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도 그런 게 있겠죠. 하지만 이 남자는 절대 밤 11시 전에는 무조건 퇴근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린빌 로드에 있는 이 한 상가의 CCTV, 그러니까 영업이 끝난 뒤에 그 CCTV에 어떤 여성의 형태를 한 유령이 찍힌 거야. 일단 이 건물에는 밤 11시부터 새벽 1시, 그리고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유령이 가장 많이 나오는 타임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12시부터 새벽 3시 이때라고 해요. 지금 이 시간대지. 어쨌든 유령을 봤다 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봤다고 증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 CCTV를 구해왔어요. 이거 한국 유튜브 싹 다 뒤져도 안 나와요. 내가 최초예요. 제가 이 CCTV 영상, 심령 귀신이 찍혔다라는 그 CCTV 영상을 가져갔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자, 이 건물에서 찍힌 심령 영상입니다. CCTV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심령 체험하러 간 것 같게 거기서 찍힌 영상인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이 방에서 나와요. 모르겠죠.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찍혀요. 어떤 사람의 형태가 찍혀. 사람들이 처음에 앞에 있었고 딴 데로 갔고 벽이 이렇게 막혀있고 이 남자 혼자만 벽이 막힌 다른 방을 들어가는데 이 방 구석에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났다가 싹 사라져.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죠. 잘 봐요. 오른쪽 잘 봐요. 오른쪽. 지금 보여요, 사람? 근데 지금 바로 비치니까 없어졌지. 사람들은 왼쪽에도 뭔가 보였다라고 말해. 왼쪽에도 어떤 사람이 서 있는 형태가 살짝 보였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여러분? 오른쪽에 검은 형태가 싹 사라진다. 다시 봐봐. 이렇게 다시 비추니까 없어. 자, 이 건물에서 찍힌 심령 영상입니다. CCTV는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귀신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심령 체험하러 간 것 같게 거기서 찍힌 영상인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이 방에서 나와요. 모르겠죠.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찍혀요. 어떤 사람의 형태가 찍혀. 사람들이 처음에 앞에 있었고 딴 데로 갔고 벽이 이렇게 막혀있고 이 남자 혼자만 벽이 막힌 다른 방을 들어가는데 이 방 구석에 어떤 그림자가 이렇게 났다가 싹 사라져.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죠. 잘 봐요. 오른쪽. 지금 보여요, 사람? 근데 지금 바로 비치니까 없어졌지. 사람들은 왼쪽에도 뭔가 보였다라고 말해. 왼쪽에도 어떤 사람이 서 있는 형태가 살짝 보였다가 없어진다라고 말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 여러분? 오른쪽에 검은 형태가 싹 사라진다. 다시 봐봐. 이렇게 다시 비추니까 없어.
그리고 왼쪽 지금 저기 찍힌 게 10년 뭐 귀신이 찍혔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녀가 유령이 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 여자 옆모습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귀신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의식을 행합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에요. 자, 이 의식이 뭐냐면 귀신을 위로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뭐 좋은 곳으로 가라지 뭐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러지?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황천한다 그러나? 승천해라 뭐 이런 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을 하나 치러. 이게 뭐냐면 건물 밖의 거리에서 옷가지를 태우거나 어떤 종이를 막 태우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의식을 하는데 이때 경고사항이 있는데 뭐냐면 이런 의식을 할 때 절대 반바지나 슬리퍼를 착용하지 말라고 해. 짧은 반바지라든지 핫팬츠 이런 거나 슬리퍼, 쪼리 이런 거를 착용하지 말래. 왜냐면 그게 유령한테 꽤나 무례한 행동이라고 해요. 무서워졌어 나. 자, 여러분들 제가 이게 또 중국에서도 홍콩인가에서도 영화로 만들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비단 일본뿐만이 아니야. 자, 이게 바로 그 영화의 포스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휴먼 포크 찹이라는 그 영화야. 보시면 휴먼 포크 첩이라는 영화야. 그리고 이 영화는 뭐냐면 이게 만두탕이야. 만두탕인데 이 만두 할 때 두가 사람 머리 두자를 써가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 머리탕이라는 뜻이야. 이런 영화를 만들어. 만두탕, 사람 머리탕. 그러니까 만두탕, 머리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영화에 약간 좀 영화를 찾았어 내가. 근데 가지고 오고 싶었다? 그런데 이 영화는 뭐 티저 같은 것도 없고 영화가 계속 유튜브에 있기는 한데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인터넷에 도는 사진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영상으로 조금 만들었으나 이 부분에도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으나 조금 어쩔 수 없이 잔인한 부분이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지금부터 이 영화의 약간 그런 사진들을 제가 좀 보여드릴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어. 막 목 졸리는 것도 있고, 막 고문하는 거, 여자애가 그 인형 옆에서 이렇게 넋이 나간 것도 있고, 머리를 잘라서 저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했다가 음료수들이랑 막 이렇게 이런 영화를 만들어요. 이건 한 번만 보여주고 끌게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 뭔가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가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처음으로 기묘한 이야기를 했었던 때에 제가 가지고 왔던 사건입니다.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가 처음 생긴다 했던 제가 다뤘던 사건인데요. 일본의 콘크리트 여고생 살인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제가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저는 이거 영화를 봤어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하고 더러워요. 내가 원래 고어물 같은 걸 잘 보는데 이거를 실화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이 세상에 이런 미친 아니 괴물들이야, 괴물들. 그런데 얘네들도 똑같아. 이 중국판 일본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랑 똑같은 사건이 중국에도 있을 줄은 몰랐죠. 유튜브 가시면 자, 그 기묘한 이야기, 재생목록 기묘한 이야기 가시거나 아니면 일본 미소녀 콘크리트 살인 사건이라고 도쿄 K장 치시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귀여운 헬로키티 인형 안에다가 사람 두개골을 넣었던 이 끔찍한 살인 사건. 세상에는 참 사람 같지도 않은 괴물들이 너무 많이 사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실감하셨나요? 그렇다면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좋아요와 힘나는 댓글 넣어주시고요. 저를 처음 보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보고 싶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다음 영상 클릭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도쿄 K장은 오늘은 물러갈게요. 자,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어떤 사건을 가지고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도 아프리카 TV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